안녕하세요.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송대권 세무사입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는 납세자가 당초에 그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결정받은 경우에 앞에서 이미 확정된 납세 의무와 관련하여 생긴 일정한 사정의 변경 사실을 반영하여 과세관청을 상대로 그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후발적 경정 청구 제도는 청구인인 납세자에게 과세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 관계가 실체적으로 변동하거나 판결이나 행정행위를 통하여 과세의 기초가 된 법률 관계나 사실 상태가 절차상 다른 내용으로 확인된 경우 등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국세가 신고납세 세목인지 또는 부가과세 세목인지 여부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거나 세무서 등의 과세관청으로부터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통상의 경정청구 제도의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 기간을 해당 세목의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더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납세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에 걸쳐 그 사유를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제5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에 근거하여 근래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후발적 경정 청구가 인정되는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경향이 현저하다는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올해 2024년 6월 17일에 이 후발적 경정 청구가 가능한 사유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해당 판결과 관련하여 횡령한 재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 처분을 받은 대표이사가 횡령 금액을 전액 반환한 것은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원심인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인 납세자가 횡령한 재산을 반환한 것이 현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등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에 성립하였던 위법소득과 관련한 소득세 납세 의무는 추후에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납세 의무가 소멸한다고 판단한 것을 뒤엎고는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하여 환송한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는 이 횡령한 재산에 대한 위법소득 관련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인데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소외 1회사, 소외 2회사에 상표권 등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 경영한 부친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횡령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사용료를 송금불산입하고 그 사용료 상당액이 사회 유출된 것으로 보아 2014년 6월부터 10월경에 원고의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하였습니다. 이후에 원고는 위 횡령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5년 5월경 채권 양도 및 변제 공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의 대부분을 이 사건 회사들에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2017년 9월 1일 원고에게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기속 각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원심인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횡령한 재산을 이 사건 회사들에 지급하여 반환한 것이 현행 국세기부법 제45조의 2, 제2항 등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에 성립하였던 위법소득과 관련한 소득세 납세 의무는 추후에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납세 의무가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원심의 판결에서는 대표적으로 뇌물과 같은 범죄 행위로 인한 위법소득과 관련하여 그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납세 의무가 성립한 후에 몰수나 추징과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 의무가 전제를 잃게 된 경우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하여 납세 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기존의 대법원 2015년 7월 16일 선고 2014두 5514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가 그 근거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024년 6월 17일에 선고된 이 대법원 2024년 6월 17일 선고 2021두 35346 판결에서는 기존의 대법원 2014두 5514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판단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뢰, 알선수재, 배임수재 범행으로 얻은 뇌물 등 위법소득의 경우에는 일단 납세 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위 뇌물 등에 대하여 몰수 추징을 당하였다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그 몰수 추징을 사유로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하여 납세 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만 후발적 경정 청구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뇌물과 같은 위법소득의 경우에 법리 자체를 횡령한 재산의 반환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현행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뇌물 등은 애초에 필요적 몰수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뇌물을 수령한 이른바 수뢰자 등의 그 뇌물 등을 수수할 때부터 이미 그 소득에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이 분명한 반면에 횡령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반환 여부 또는 반환을 위한 구제 절차의 진행 여부 등이 귀속자나 피해법인 등 당사자의 의사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위법소득 범주에 포함되는 뇌물 등과 횡령금이라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회 유출한 횡령금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소득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위법소득을 현실로 지배 관리하면서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귀속자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법인의 횡령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에 양형상의 이익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 2021두 35346 판결에 대하여 결국 대법원은 왜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의 내재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왜 양형상의 이익이 소득의 종국적 실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 구체적 이유는 제시하지 않은 채 후발적 경정 청구의 사유를 축소하는 판단으로 나아갔다고 평가하면서 대법원이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판시를 하면서도 그 이유를 합리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는 매우 설득력 있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후발적 경정 청구 제도는 당초에 알지 못하였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가 과세 표준 및 세 결정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정정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들이 당초부터 그러한 사유의 발생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후발적 경정 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의 내재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소 의문이며, 설령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더라도 횡령금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을지도 다소 의문인데, 횡령금 또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요건이 구비되면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횡령금 역시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양형상의 이익이란 횡령금의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므로 이를 소득의 종국적인 실현으로 보기는 어렵고, 양형상의 이익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그 목적과 성질이 전혀 상이한 형사처벌과 과세처분을 결부시키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행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의 범위를 제1호부터 제26호의 항목에 걸쳐서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23호의 뇌물과 제24호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등의 항목 또한 기타 소득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실무에서는 이들 소득을 위법소득이라고 총칭하여 이른바 위법소득 과세와 관련한 여러 대법원 판례와 학술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횡령금 또한 이러한 위법소득 범주에 포함하여 관련 문제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 다룬 횡령한 재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 처분 문제와 횡령 금액을 전액 반환한 것은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문제 등과 관련하여 해당 논의가 이론적으로 매우 어려운 논의임에는 틀림없다는 조세소송 분야의 한 권위자의 총평이 있습니다. 즉, 그 권위자는 올해 2024년 6월 17일에 선고된 이 대법원 2012-35346 판결은 뇌물과 달리 횡령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이를 사후적으로 박탈당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스스로 만든 기준을 활용하여 뇌물과 횡령의 경우를 구별하고자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논의할 대상이라는 것이며, 나아가 횡령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행위가 일단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스스로 누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라는 소득세 고유의 논점 역시 여기에 함께 곁들여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송대곤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